그게 이제 관리 개발론 이렇게 돼 있죠. 이 관리론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우리 나중에 뭐 5월달 이후부터 외워도 돼요. 주로 암기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고. 49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개발론이라고 나오죠. 이 개발론은 출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발론에 대해서 일단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봅니다. 자, 개발의 의의안 볼게요. 네. 인간에게 생활, 작업,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이라고 할 때 토지를 개량하는 걸 이제 보통 개발이라 그래요. 그게 안 중요해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줄칩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줄치세요. 자,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여기서 중요한 말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없이 건축을 한다든지 토지를 조성한다든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내가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쓰려고 내가 하는 건 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뒤에 줄칩니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줄치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공은 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공은 개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 아닌 경우를 기억해 놔야 돼요. 개발이 아닌 경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이 없어 개발 아니에요. 단순한 시공만 해주는 것도 개발이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개발의 단계라고 있죠. 네, 요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넘깁니다. 지금 해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0페이지. 개발의 위험 있나요? 자, 이 개발의 위험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 개발의 위험인데 이 개발의 위험은 종류가 많겠죠. 종류가 많지만 거기 나와 있는 워포드라는 학자가 분류한 거예요. 사람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이 개발의 위험을 대표적으로 나눌 때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을 행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적 행정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위험은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법적 위험은 다시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나눌 때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을 나눌 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란 말이야.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건 무슨 법이다? 공법.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잘못하잖아요. 처벌을 해요. 형법 같은 게 그런 거야. 사람을 때리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사람을 심하게 패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형법이란 말이야. 이런 건 다 공법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 공부하고 있죠? 우리 부동산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주택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정비법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그런 법들은 전부 다 국가가 국민들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규제를 하는 법들이거든.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법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제한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게 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법은 국가가 개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사법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민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할 때 위험도
법적 위험 안에는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법상 위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와 관계되는 것들은 다 무슨 위험이다? 공법상 위험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이용과 규제와 관계 있어요. 그러면 사법상 위험은 뭐냐면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법상 위험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어떤 걸 내냐면 이게 거꾸로 물어봐요. 공법상 위험이 소유권과 민원, 사법상 위험이 이용 규제와 관계 있다 그러면 틀렸겠죠? 짝을 잘 맞춰야지. 자, 그러면요, 이런 법적 위험을 해결하려면, 해결이라기보다는 법적 위험을 조금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 만약에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군사보호 시설구역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예를 들어서. 근데 군사보호 시설구역인지도 모르고 내가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공법상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를 살 때 이미 이용계획이 딱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사버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네, 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법률적 위험 부담해가지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이런 말 있죠? 그럼 시험에서 여기를 어떻게 내냐면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 위험은 일단 넘어갑니다. 시장 위험에서 그냥 수요 공급 이 정도만 체크하세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수요 공급이란 말 보이시죠? 우리 시장 위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나왔어 이거? 투자론 할 때 나왔다. 투자론 할 때 사업상 위험 안에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있었죠. 근데 시장 위험이 뭐였냐면 수요 공급을 잘못 예측해가지고, 맞아요? 또 우리 체계적 위험할 때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시장과 관계되는 위험 중에 대표적인 게 경기 변동, 인플레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 위험 나오면 수요 공급, 인플레,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시장 위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 위험도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한 거예요. 그 개발자가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해가지고 생기는 위험을 뭐라 부른다? 시장 위험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좀 피하려면 수요 공급을 잘 분석해야지.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 비용 위험 보세요. 비용 위험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이 공사 개발할 때 한 20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30억이 들어가. 그 비용 위험이지. 위험이라는 게 뭐였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란 그랬죠, 제가. 실제와 예상이 달라지는 걸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한 20억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공사비가 30억, 40억 자꾸 늘어나. 이건 비용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비용 위험은 언제 발생할까? 첫 번째는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야. 인플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원자재 가격이. 또는 공사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나는 1년이면 공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가 2년, 3년이 걸리더라.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비용 위험 부담 보세요. 개발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비용 위험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당연한 얘기지.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네. 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는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줄칠게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을 체결해요. 최대 가격 보전 계약. 이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라는 거는 공사 계약을 할 때 20억 안에 끝내줘 이 뜻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20억 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공사비의 최대 가격을 딱 정해놓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 위험을 줄이겠다. 그러면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은 무슨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다? 비용 위험. 최대 가격 보전 계약이다. 최소 가격 보전 계약이다.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인데요. 자, 51페이지 보시면 6번에 택지 개발 보이세요? 택지 개발. 저 택지가 뭐예요? 그렇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논이고 밭이야. 논밭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임야야, 임야. 임야라는 건 산 이런 겁니다. 임야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논과 밭을 택지로 만들고 논밭을 택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이지. 물리적 공급은 돼? 안 돼? 안 돼. 물리적 공급 불가능해요. 그럼 논이나 밭을 택지로 만들고 산을 택지로 만드는 건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 공부했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택지 조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적 주체가 하면 공영개발, 공공택지개발, 민간이 하면 민간택지개발 이렇게 부르겠지 뭐. 그렇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은 공영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민간개발이라고 보이세요? 이 민간개발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내요. 민간개발. 물론 앞에 제가 안 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지금 우리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봅니다. 자, 민간개발 볼게요. 자, 민간개발 방식은 크게 종류가 자체개발이 있어요. 이 자체개발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주 단독개발이에요. 그럼 지주 단독개발이라는 건 땅 주인이 자기가 그냥 혼자서 개발 다 하는 거야. 혼자서. 자, 그러면 수익이 나면 누가 다 가지고 가요? 지주가. 그럼 개발에 따른 아까 위험 있잖아요. 즉 개발에 따른 위험도 누가 다 부담해요? 지주가. 그래서 지주 단독 개발에서는 첫 번째 기억할래요. 어렵지 않아. 수익과 위험을 전부 다 누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지주가. 지가 다 하는 거야. 북치고 장구치고. 그럼 수익도 클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크겠죠? 그렇지. 그러면 지주 단독 개발은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지가 다 해야 되니까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지. 또 질문해 볼게. 지주 단독 개발은 사업 속도가 빠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 명이면 느리지만 혼자 하면 빨라. 맞아요? 그래요. 그거 알면 돼요. 외울 거 하나도 없다. 지주 단독 개발은 지주가 혼자서 다 하는 거다. 수익과 위험을 지주가 다 가지고 가는 거다. 위험도 지가 다 부담, 수익도 지가 다 가지고 가. 혼자 하니까 빨라. 됐죠?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틀릴 데가 없다 이런 데서는. 자, 근데 이제 지주 공동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지주 공동개발이라는 거는 지주와 공사하는 시공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더 얘기하기 전에 생각해 보자. 그럼 지주 공동개발은 지주 혼자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다. 시공사가 이익 다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다. 둘이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둘이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것부터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익 공유야. 이익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지주 공동개발은 지주가 위험을 혼자 다 부담하는 거다. 시공사가 위험을 다 혼자 부담하는 거다. 아니다. 위험도 나눠 갖는 거다. 위험도 분담하는 거야. 나눠 갖는다. 분담. 일단 이거부터 기억을 해놔야 돼. 머릿속에. 이게 기본이잖아.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기본을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지주 공동개발은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두 가지 방식이. 첫 번째가 등가 교환형이라고 있어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등가 교환형 볼게요. 등가 교환형. 자,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만약에 한 10억 정도 해. 토지의 가치가 10억 정도 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어.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10층짜리.
그러면 시공사가 공사를 해주거든요. 지주공동방식이라는 거는 땅 주인은 땅을 제공하고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야. 오케이? 그럼 이익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등가 교환이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거든 이게. 그럼 등가 교환형이라는 거는 자, 이 건물을 다 지어 올렸거든요. 했더니 이 건물의 가치가 만약에 20억 정도 되더라. 20억 너무 작네. 50억 정도 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건물을 올리는데 얘도 비용이 한 10억이라 그래 볼까요? 그럼 비용이 똑같이 10억씩 들어갔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50%씩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느냐? 반반씩 나눠 갖는다 이 뜻입니다. 자기가 들어간 가치만큼 똑같이 나눠 갖겠다. 교환하겠다. 이걸 등가 교환형이라 그래요. 들어간 비용만큼 물건으로 나눠 갖는 거야. 물건으로. 그래서 이거를 대물 변제형이라고도 그래요. 들어간 비용만큼 물건으로 나눠 갖는 거야. 물건으로 나눠 가죠. 그걸 등가 교환형이라 그럽니다. 뜻은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뭘까요? 자, 이걸 분양했잖아요. 분양 대금의 일부를 뭐로 주겠다? 공사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게 내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대금의 30%를 얘한테 줄게. 네가 공사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다.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시험에서 틀리게 안 내요. 그냥 쭉 이렇게 맞게 내요. 그럼 기억할 건 일단 이거다. 이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은 한마디로 동업자네. 동업자죠. 자, 동업자들끼리는 수수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준다. 그래서 이 두 개 있잖아. 이 등가 교환형과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수수료가 발생 안 해. 수수료 발생을 안 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 문제가 안 일어나요. 제가 지금 민간개발 방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하나 설명드릴 텐데.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이 땅 주인이 지주죠. 이 지주가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개발 전문 지식이 없어. 개발에 노하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전문가가 있어요. 개발 전문가. 자, 이 개발 전문가에게 개발을 맡겨요. 개발 좀 해주세요. 개발 좀 해주세요. 개발을 맡겨요. 우리가 맡긴다는 거를 우리가 한자로 탁이야, 탁. 맡길 탁. 그죠? 그럼 이 개발을 맡길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맡길 수도 있고, 소유권 자체를 넘기면서 맡길 수도 있어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맡기는 거는 위탁.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기는 거를 신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과 신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맡길 때는 위탁과 신탁이 있다. 신탁.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이 안 일어나요. 신탁은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건 위탁이라고, 이전 일어나는 건 신탁이라고 그랬죠. 이때 개발 전문가, 즉 맡김을 받는 사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탁자라고 불러요. 수탁자. 맡김을 받는 사람 수탁자야. 그런데 신탁에 있어가지고 보세요.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고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려면 그 맡김을 받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형식상 넘겨주는 거예요. 형식상.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수탁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누구냐면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만이 신탁에 있어가지고 수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탁회사들이 있거든.
있단 말이야.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럼 신탁회사도 튼튼하고 근실해야 되겠네. 그 신탁회사법이라는 게 있어. 신탁회사도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받아요. 우리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 자, 정리합니다. 자, 맡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맡기는 방법이 있고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기는 방법이 있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걸 뭐라 부르고? 위탁. 소유권을 넘기는 걸 뭐라 부르고? 신탁이라 부르더라. 그럼 소유권을 넘길 때의 수탁자는 누구다? 신탁회사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있거든. 명품 가방을. 그럼 명품 가방을 들고 삼산에 있는 명품 가방 위탁 판매하는 데 있죠? 있잖아요. 중고 위탁 매매하는데. 그러니까 내 가방 좀 팔아줘.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줄 때 이 가방 소유권을 넘겨줘요. 주인은 나야, 아직까지. 주인은 나야.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마음이 변하고 다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위탁이야, 위탁. 근데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네가 좀 팔아줘. 이거는 뭐라고요? 신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위탁 개발과 신탁 개발이 있단 말이야. 개발할 때. 자, 위탁과 신탁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럼 위탁 개발과 신탁 개발이 있어. 여기 돼야 되겠다. 공간을. 이 신탁 개발을 토지 신탁이라고도 불러요. 토지 신탁. 그럼 위탁 개발은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탁 개발은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 시험에 이걸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봐요. 그 외에는 별 차이점이 없어. 위탁 개발이든 신탁 개발이든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좀 해줘. 네가 좀 해줘. 소유권을 넘기면 신탁.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개발을 하려면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누가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자금 조달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위탁은 토지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주가. 땅 주인이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누가 한다? 지주가 합니다. 근데 신탁 개발은 소유권이 넘어가 있죠.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그러면 신탁 개발의 자금 조달은 누가 합니까? 수탁자. 수탁자라 그래도 되고 신탁회사 그래도 될까요? 되죠. 오케이. 질문해 볼게요. 위탁과 신탁 개발은 개발을 맡길 뿐이야. 그럼 여기서 개발해서 이익이 나잖아. 이익. 그럼 이익은 누가 가지고 갈까요? 자, 수탁자와 나누어 갖는다. 지주가 다 가지고 간다. 다 가지고. 지주가 다 가지고 가. 이익은 누구 거라고요? 지주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둘 다 이익은 지주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주가. 그러면 아까 일을 해준 사람들 있잖아. 개발 전문가. 걔들은 뭐 받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뭐 받아갈까요? 수수료 받아가요. 아까 중고 위탁 매매 하면 만약에 그 가방을 100만 원에 팔아줬어. 그러면 그 가방을 팔았더니 한 50만 원이 남았다. 그럼 둘이 나눠 갔습니까? 아니잖아. 수수료 주잖아요. 맞아요?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방식은 수수료가 발생해. 그럼 이 두 방식은 이익 공유다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이익 공유가 아니지. 얘들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니야. 이익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저거는 수수료 발생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저 둘은 무슨 관계니까? 동업자,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니까. 가장 큰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권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 교재 한번 보세요. 51페이지에 지주공동사업에 그 리얼해 보세요. 사업 위탁 방식 보이세요? 위탁 방식을 수탁 방식이라고도 그러거든. 똑같은 얘기야. 위탁이라는 건 맡기는 사람 입장이고 수탁이라는 건 맡김을 받는 사람 입장일 뿐이거든. 토지 신탁과 유사하다. 유사해.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돼 있죠. 지주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지주가 갖고 있으니까 소유자 명의로 시행하고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고 자금 조달합니다. 하지만 개발자는 뭐 받아간다? 수수료. 자, 신탁형 볼게요. 신탁형은 신탁회사의 형식상 출처해야 돼. 소유권이 이전돼.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한다? 소유권 가진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신탁회사가 수탁자잖아요. 수탁자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탁자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그런데 수수료, 신탁회사 뭐 받아간다? 수수료. 그러니까 위탁이든 신탁이든 수수료가 다 발생합니다.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대로 이 정도 딱 기억하면 시험장관 맞추죠. 자, 그 다음에 컨소시엄이에요. 컨소시엄은 뭐냐면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LG건설이네, 자이, LG건설이 있어요, LG건설. 또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또 건설회사가 있죠. 또 삼성도 삼성물산에서 레미안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이 각각의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나를 짓겠대. 그럼 일단 작은 공사할까, 큰 공사할까? 큰 공사지. 큰 공사야. 그래서 이 법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인들이 모였을 때 이름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삼성으로 하려고 그러면 LG, 현대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현대건설로 짓자 그러면 또 다른 회사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이름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 그런 거를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한국하고 있잖아. 미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4개가 모여가지고 북한하고 핵 협상을 한대. 컨소시엄이야. 아시겠어요? 그 컨소시엄이라는 거는 각각 독립된 어떤 독립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 때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그래서 컨소시엄은 거기 법인 간 법인이 이런 말이 나와. 보입니까? 법인이. 그럼 여기 책에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는 소규모 공사다, 대규모 공사다? 그 있어. 대규모 줄쳐야 돼. 대규모 공사야. 왜 그렇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공사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는데 혼자 다 하면 되지. 대규모 공사란 말이에요.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면 서로 간에 상호 기술 보완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도 없다. 사업 자체가 안정적일까요? 네. 안정적이지. 법인들이 모였으니까 안정적이지. 그럼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 혼자 한다, 여럿이 한다, 지금. 여럿이 하지. 아까 여럿이 하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속도가 느리다,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안 돼. 컨소시엄 개발 방식은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X. 상호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잘 될까? 이해관계 조정이 잘 안 될까? 안 돼. 책임 회피 현상, 책임 전가 현상,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항상 그런 말이 따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 이해관계자가 혼자 해. 빨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소시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투자 사업 보이세요? 네, 그거 별표하세요. 최근에 시험에 잘 냅니다. 그 민간 투자 개발이라고도 그러고 민간 자본 유치라고도 그러고 SOC 투자 방식이라고도 그러고 부르는 명칭은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울산시에서 큰 다리를 하나 짓고 싶어요. 지금 장생포에서 지금 방어진을 다리를 지어놨는데, 그게 없다고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장생포하고 방어진을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놓고 싶어. 다리를. 그럼 돈이 많이 들겠지? 맞아요. 근데 그 다리를 원래 울산시에서 지어주면 좋은데, 울산시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에 가가지고, 너희가 좀 지어라.
너희가 좀 지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그걸 공짜로 지어줄까, 안 지어줄까? 안 지어주지. 무슨 현대산업개발이 무슨 미쳤습니까? 총 맞았습니까? 공짜로 지어주게. 안 지어주겠죠. 그러면 좋다 하면 지어줄게. 그럼 지어주면 그 들어간 비용을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 비용만 회수해야 돼? 이익도 챙겨가야 돼? 기업들은 당연히 이윤 추구를 해. 기업들은 이윤 추구하는 단체야, 그 자체가. 기업이 이윤을 추구 안 한다는 것은 기업의 존립, 그 이유가 없어요.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기 들어간 비용에다가 이익도 붙여서 회수를 하려고 그러겠죠. 맞아요. 그럼 이때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민간의 자본 유치할 때는 영어가 몇 개 나와. B, T, O, L 이런 게 나와요. 자, B가 뭐냐면요. 영어로 빌드거든. 영어는 몰라도 됩니다. 자, B는요. 우리말로 해석을 이렇게 해요. 여기 시험에서는 준공 이렇게 표현해요. 건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공 건설. T가 뭐냐면 T는 트랜스퍼의 약자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정부에게 또는 아까 정부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뜻이에요. 소유권 이전 또는 귀속 이런 말도 써. 귀속.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자, O는 뭐냐면 오퍼레이터의 약자예요. 오퍼레이터. 네. 운영이란 뜻인데 운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영. 자, L은 리스의 약자예요. 네. 임대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대차. 그럼 우리 시험 어떻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냥 바로 그냥 한번 봅시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 할 때 제일 잘해. 뭐 모르는 거 처음 배울 때 제일 잘해. 자, 만약에 BTO 방식이라 그래 볼게요. 조금 전에 다리를 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다리를 지어줬는데 그 방식이 BTO 방식으로 지어줬다. BTO 방식. 그러면 BTO 방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B가 뭐였어요? 건설했다. 준공했다. 누가 건설하고 준공해 줍니까? 민간 기업이. 현대산업개발이 지어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T, 순서대로 하면 돼. T가 뭔데? 정부에게 울산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울산시에 소유권 넘겨줘. 자, 그 다음 O는 뭐예요? 운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누가 운영한다는 얘기일까요? 울산시에서 지금 울산시 소유권도 다 가지고 가고 운영도 울산시가 하고. 그럼 현대산업개발 뭐야?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네 그러면. 누가 운영할까요? 민간 기업이 운영권을 갖고 와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다리 앞뒤에다가 톨게이트 만들어가지고 지날 때마다 돈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용을 회수해 간다. 한 30년 운영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BTO 딱 시험에 나오면 먼저 글자 나와야 돼? 건설, 이전, 운영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BTO 알겠죠? 민간 기업이 건설해서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민간이 갖고 와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과 이익을 회수해가는 방식을 뭐라 부른다? BTO. 됐어요? 자, BTL 한번 해볼게요. BTL.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럼 B 뭐예요? 건설. T는요, 소유권 이전. L은요, 임대차. 그럼 제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L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임대차가 꼭 있어야 돼. 근데 만약 L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임대차가 없잖아? 그럼 그 질문 틀린 거야. 마찬가지로 L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임대차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L을 가지고 답을 찾는 힌트가 되면 됩니다. 자, L은 임대차라는 글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로 BTO 이렇게 딱 나오고 이 BTO가 뭡니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글자 찾을 때 건설, 이전, 운영 있으면 O야. 임대차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럼 BTL이야.
그럼 그 자리에 임대차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없잖아. 그 질문 틀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BTL은 비건설, 이전, 임대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박스 한번 보자. BTO 방식. 민간이 개발한, 개발이라는 게 건설 아닙니까? 맞아요? 민간이 개발, 이게 B야. 개발이 B야, B.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귀속 T죠? 맞아요?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진다. 운영 O네. 순서대로 뭐가 돼? BTO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자, 오른쪽 BTL 보세요. 민간이 개발한 시설 개발 B,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귀속 T. 그 뒤에 쭉 보니까 임차라는 말 나옵니까? L. 이 무슨 방식이다? BTL. 그러면서 BTO와 BTL 구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 이걸 많이 낸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자. 이제 좀 더 나가볼게요.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 잘 안 물어보지만 그래도 할 때 처음이니까. 자, 아까 그 다리 있잖아요. 다리. 그러면 이 BTO 방식이라는 거는 그 비용을 직접 민간이 운영해가지고 비용을 회수해 간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근데 다리를 지어놨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그러면 BTO 방식으로 만약에 하면 민간업자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만약에 BTO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다리에 차가 적게 다녀야 된다, 많이 다니는 거다. 많이 다니는 거야.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가 많아. 수요가 많은 시설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BTO를 하겠죠. 맞아요? 그래 회수가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도서관이야, 도서관. 그럼 도서관을 지어줘 놓고 도서관을 운영해가지고 네 비용을 회수해라. 도서관 들어올 때마다 1,000원씩 받아가지고 회수하래. 그럼 회수가 될까 안 될까? 회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조금처럼 수요가 없는 시설, 그런 것들은 BTO 방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그런 건물들은 BTL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군인 아파트 BTO 방식 안 되지. BTL인 거야. 뭐 체육관, 예? BTL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BTL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민간 기업이 체육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지어줬죠. 소유권 넘겨줘요. 소유권 넘겨주고는 운영권을 갖고 와가지고 다시 울산시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 그래서 BTL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BTOL이야. O가 빠져버린 거야, 그냥 BTL. 그러면 이제 울산시하고 도서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사람이 많이 오든 파리가 날리든 나는 일정하게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보장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BTO는 그 시설에 대한 위험을 민간이 부담하는 겁니까? 민간이 개발해준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차 한 대도 안 되면 지금 망하는 거라니까. 근데 BTL은 민간이 위험을 부담해 안 해? 여기서 민간이라는 게 현대산업개발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건설. 맞아. 그러니까 민간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는 BTO, 민간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거는 BTL. 바꿔 얘기하면 돈이 되는 시설은 BTO, 돈이 안 되는 시설은 BTL.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BTO는요, 울산시가 건설회사에게 제안을 할까요? 현대건설이 울산시에다 제안을 해서 지어줄까요? 그렇지. 돈이 되니까 현대건설이 울산시를 찾아가는 거야. 내 다리 놔드릴게요. 30년 동안 제가 통행료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BTO는 민간 건설회사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제안을 하지. 근데 BTL은 건설회사가 울산시에 제안할까, 울산시가 건설회사에게 제안을 할까? 그래, 돈이 안 되는 시설인데 무슨 민간 기업이 미쳤다고 울산시에 제안하겠어요? 그러니까 BTL 방식은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건설회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배울 거 아니네. 일단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BTO는 돈이 되는 시설, BTL은 돈이 안 되는 시설. 그러니까 BTO는 돈이 되는 시설이니까 민간이 직접 운영하겠다. BTL은 돈이 안 되는 시설이니까 그냥 내가 임대로 주세요, 그냥 매달 따박따박 이런 내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BTO 방식 보시면 거기 도로, 터널, 철도, 항만, 교통시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BTL은 봐봐.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은 돈이 안 되는 시설이잖아. 그런 것들은 BTL 방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 했지만 BOT가 있다 그래 보자. BOT. 그럼 BOT는 뭘 것 같아? B. 건설했어. O. 운영을 먼저 해. 운영을 해가지고 돈 다 회수하고 T 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BOT입니다. 그게. 이제 안 했지만 BOO라 그래 보자. BOO. 그럼 BOO는 T가 있다 없다? T가 없다는 건 소유권을 정부에 넘겨줘 안 넘겨줘? 그럼 소유권 누가 갖겠다는 거야? 건설에서 지가 가지는 거야. 소유권도 지가 가지고 운영도 지가 하고. 그걸 뭐라 불러? BOO. 그럼 T가 없지. T가 없다는 얘기는 소유권 이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걸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까 뭘 기억하면 돼요? BTOL의 뜻을 생각하고 순서대로 하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민간 투자사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안 한 게 이제 마케팅 안 했고 앞에도 많이 안 했지. 우리가 지금 이 11월, 12월은 수업도 우리 7번 했죠. 7번 했잖아. 7주 했고. 그리고 시간도 이제 3시간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양이 좀 부족해요. 그 여러분 기본서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아마 이제 1월 달에 오면 아마 원장님이 기본서 줄 거예요. 자, 기본서는 좀 양이 두꺼워요. 양이 두껍고, 그걸 우리가 사실 이렇게 8주 2달 동안 하기에도 양이 좀 많아요. 그 양 자체가.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이제 우리 언제입니까? 개강 1월 4일. 1월 4일. 그날이 월요일. 그럼 저는 1월 6일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1월 6일 날 올 때 준비물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같다, 그죠? 준비물 얘기하니까. 네. 준비물 거창한 건 없고요. 노트 하나 적만한다. 노트. 자, 노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과목별로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제가 그분을 뭐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에다 이렇게 막 적는 분들이 있어요. 책에다가.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다 적으면 책이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좀 그런 의미예요. 자, 있잖아요. 우리 책은 공부 기간 동안 자주 봐야 돼? 자주 안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자주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책이 지저분하면 자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자꾸 새 글을 찾는 이유 중에 뭔가 좀 보기가 너무 이러면 잘 안 봐집니다. 그 책은 가능하면 깨끗한 게 좋아요. 책은 뭐 깨끗하다는 게 하나도 안 보란 뜻이 아니고 손때는 묻겠지. 그러니까 책은 가능하면 어떤 걸 찾냐면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체크 아시겠어요? 줄치고 별표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핵심되는 말들 정도만 적어두는 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연상을 해나가야 돼. 여기 내가 별표를 왜 했지? 여기 내가 왜 줄을 쳤을까? 이렇게 해야만 내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적힌 것만 자꾸 보다 보면은 그냥 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줄을 쳐놓고 여기 내 줄을 왜 쳐놨을까 이거? 고민도 해보고. 네? 여기 왜 별표를 해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이거 이래서 별표 해놨구나. 이렇게 알아갈 때 이게 내 공부가 되고 오랫동안 지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책은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적는 건 안 좋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1월 달 되면 또 수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노트에다가, 이게 개론 노트 아니에요? 그럼 1월 6일이야. 노트에 날짜 딱 적어. 날씨 맑음. 컨디션 최고. 뭐 이렇게 적어, 그냥. 컨디션 꽝이다. 뭐 이렇게 괜찮아요. 모든 기록은 정보가 많을수록 좋아. 그럼 나중에 봤을 때 1월 6일 날 보니까 내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필기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1월 6일 날 컨디션이 최상이었네? 글자도 반듯하게 잘 적고 있네. 내가 그날 기분이 좋았구나. 재미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게 스토리잖아, 스토리. 그 나중에 공인중개사 돼가지고 자제분, 이 봐라, 엄마가 이렇게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스토리 세상이거든. 지금 모든 게 스토리야. 기업도 스토리, 개인도 스토리, 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럼 나중에 중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개업했다.
노트 걸어놔. 난 이렇게 합격했어요. 가봤더니 그 중개사 노트가 막 이만해. 필기도 엄청나게 잘 돼 있어. 여기서는 보통 사람 아닌데. 우리 어떤 중개사 갔더니 아무것도 꽝이야. 차이가 안 납니까? 뭔가 정감이 가잖아, 이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날짜 적고,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들은 페이지 4, 중요한 것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노트에다 적으면 나중에 깔끔하단 말이에요. 책 보고 노트 2개 딱 펴놓으면 이거 왜 별표를 쓸까?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권장사항이지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트. 뭐 책에 다는 게 나는 딱 맞더라.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말은 최선은 아니고 참고사항이에요. 나는 책에 적는 게 좋다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뭐 빨간색 볼펜이든지 형광펜이든지 이런 거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는 3, 4월 달에 주로 책에 줄을 쳐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제가 4월 말에 끝내야 된다고 그랬지. 그 1, 2월 달에 중요한 거 체크해드린다, 제가. 1, 2월 달에는 책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뼈대. 우리 1, 2월 달은 뼈대를 잡는 기간이야. 뼈대. 짜제구량 안 해. 중요한 거 딱딱 제가 체크해드립니다. 그것만 봐도 60점 나올 수 있도록. 1, 2월 달에. 그럼 3, 4월 달에는 1, 2월 달에 한 것도 하겠지만 1, 2월 달에 안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요약하는 거야, 이제. 1, 2, 3, 4 했던 거 요약. 7, 8월 달에는 뭐 한다,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이론 공부했던 거 문제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달 할 때 책에 줄을 쳐드릴 거니까 형광펜 아니면 하여튼 체크할 수 있는 걸 갖고 오라는 겁니다. 자, 줄을 칠 때 그냥 치면 지저분하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자, 아시겠죠? 오늘 같이 가야 문방구 가야 된다, 문방구. 자, 노트, 그리고 형광펜 뭐 한두 개 정도 하고 뭐 빨간색 펜 같은 거. 아시겠어요? 장비가 좋아야 돼. 공부할 때 장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딸이 뭐 샤프 어저께 뭐 비싼 거 사온다 사라고. 아니 공부하니까 필기감이 안 좋으면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필기하면 뭐 노트 막 까맣게 똥이 묻어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 볼펜똥 이러면 공부하기 싫거든. 준비해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 연말에 못 뵈니까 새해 뵙게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